해병대 제1사단 최성병 사고,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그리고 동탄 무고 사건까지. 먼저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 아픈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다들 강한 법을 외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자고 외칩니다. 이른바 떼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가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먼저 법치주의라는 말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모두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해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엄벌주의로만 가기 쉽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제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논리입니다. 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사형해. 그럼 범죄 안 저지르겠지. 하지만 단순히 처벌이 강해진다 해서 반드시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미국 형무소는 싹 비어 있어야겠죠. 이는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이미 여러 국가들과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시킨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종식시키려고 새로운 규칙을 정했을 때, 또 그 규칙의 허점을 찾아 이득을 보던 사람들을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항상 사회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야가 빠진 정도에 비례해서 똑똑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가 판가름 나는 셈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법만 찾게 되었느냐? 바로 90년대입니다. 변호사 개업이 IMF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돈은 중요했지요. 전쟁으로 굶주린 20세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아직 신뢰와 의리,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90년대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아쉽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저 자식을 고소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계산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로 봐주고 하던 일들도 이제는 갑을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으면 그 우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분쟁이 생겨도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해도 사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 얻는 것이 내 개인의 행복도 아니고 도덕적 사회로 가는 발걸음도 아니라 즉시 눈앞에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돈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각박한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0세기를 돈만 보고 쫓아온 한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배달 어플을 좀 비판했던 영상처럼 사람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 대신 플랫폼이 하나 들어온 셈이죠. 고소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요. 즉, 변호사, 판사, 검사는 현대 사회에서 형태만 다른 아주 비싼 애플 전화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끼리, 시민들끼리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과도 직접 대화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로펌입니다. 즉, 남아도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들 밥벌이가 끊이지 않기 위해 소송과 고소가 많은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더 싼 값에 변호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을 만들고 그곳에 교수를 임명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근대적인 산업공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꾸라지들과 의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 흑염소를 맛있게 먹고 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마저 흑염소가 너무 맛있다고 하며 얼토당토하는 광고까지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영부인께서 식용 멍멍이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하던 식당들이 합법인 흑염소로 다 경로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흑염소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광고까지 나온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숫자일 뿐인 형량에 분노하게 되었는지 아시겠나요? 그 분노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학생운동 시절 우리 앞을 지켜주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유언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